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 페이지 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왔고 2부는 앞에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올해를 빛낸 책 중에 비문학, 소설과 시를 제외한 모든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수! 또 한번 또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권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마리입니다. 저는 나미입니다. 저는 레터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과 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네. 여기서 고유 명수로 정해주세요. 네, 고유 명수 고유남이. 고유남이. 저는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골랐고요. 서은국 교수님. 교수님이 지은 책이고 21세기 북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을 느낀다라고 설명하며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좀 행복이라는 명제를 늘 약간 계속 고민하던 입장이었는데 계속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했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늘 답이 없는 문제처럼 계속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후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올해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저 이제 20대의 막을 내리고 30대로 내년에 출발하는 그런 기점에 서 있는데, 뭔가 내년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차차 정립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책이 돼준 것 같아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그 두 가지고, 저는 이 책 초반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게 개정판된 책인데 이 개정판 서문을 다시 작성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할 때 양질의 사회적 경험의 중요성을 이 책이 생각하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교수님의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나오는 문장인데, 사회심리학자 팀 윌슨이 한 말인데, 우리는 자신에게도 이방인 같은 낯선 존재라고 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멍청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식은 용량이 아주 한정된 값비싼 자원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는 문장인데, 이 자신에게도 낯선 존재다 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뭔가 생각해보면 내가 날 잘 아는 것보다 내가 타인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다음 분 누가 하실까요? 제가 할게요. 저는 그 웃다님의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이거고요. 이 책도 나미님이 저희 독서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책을 선물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선물로 해주신 책이고, 그때 제가 뭔가 힘들어 보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웃다라는 분 유튜브도 하시는 분이고 상담 심리사신데, 저는 이런 심리책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얘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약간 다른 사람의 상담 내용을 쓰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웃다님 본인의 얘기가 되게 많은데 공감되는 게 진짜 많았고, 제가 또 이번 연도에 저도 번아웃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에 대해서 더 이해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책이에요. 이것도 언젠가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그러니까 상담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점 받으면서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좋았던 문장은
타고난 상황들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가며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미숙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라는 인간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되게 항상 좋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이 문장이 뭔가 되게 저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한 이유를 살짝 말할까요? 네. 제가 이제 이 레터님을 알고 나서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내가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혹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행동하지? 라고 물음표가 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책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나로 있어도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안심이 된다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안겨준 책이었어서 그때 뭔가 힘들어 보였다기보다는 이걸 읽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도로 추천을 했었어요. 실제로도 정말 그런 다른 그렇게 방향으로 만들어준 책이었어. 내 책보다 더 얘기를 잘했어. 그럼 이번엔 제가 해볼까요? 저도 또 후보가 있었는데 일단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도 갖고 올까 하다가 이제 올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나 훑는데 정말 잊고 있었던 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김성근 그 야구 감독의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저희 모임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야구와 관련된 책을 읽자 이렇게 기획됐죠. 했었죠. 네. 왜냐면 처음은 제가 야구에 갑자기 빠지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경기도 보고 책도 읽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모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절대 읽지 않을 책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구 잘 모르기도 하고 김성근 감독 몰라. 처음 알았어요. 웬 네. 할아버지.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몰랐거든요. 야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저도 올해 그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도 보고 경기도 보게 되면서 알게 돼서 이 책도 읽게 됐는데 정말 좋았던 책이에요. 일단 모든 내용이 야구 관련된 이야기지만 인생의 어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문장을 먼저 소개시켜드리자면 내가 발을 디뎌야 걸어갈 길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나아갈 길이 생긴다. 이 문장이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삶을 살면서 물론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이 감독님이 정말 치열하게 사신 것 같아요. 야구에 대해서 정말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진심이셔가지고 진짜 평생을 야구 관련해서 치열하게 사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과연 이분처럼 무언가 하나라도 정말 치열하게 그것만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성근 감독님처럼 하루하루를 좀 치열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부작용으로 이제 하루를 조금 루즈하게 보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그냥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80이 넘으신 노구에도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죄책감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근데 의외예요.
그 책을 고르는 게. 저도요. 아, 저도 진짜요? 너무 의외여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어.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실 거로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생각도 하시고 실천도 하고 이러시니까 이 80대 나이에도 그런 체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어른, 그런 치열하게 사신 어른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본받을 게 많은 그런 분 같아요. 맞아요. 아, 나도 그걸 읽었어야 돼. 저희 너무 아쉬워요. 내년 시즌에도 한번 갑니까? 좋아요. 너무 저- 좋아요. 저 작년 시즌 막바지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년은 시즌 초부터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또 저는 티켓팅을 아. 또 열심히 다 같이 해야 돼. 근데 그 자리 초반- 괜찮았어요. 사실. 그래요?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근데 괜찮지 않나요? 제가 한번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초반에는 하기가 더 쉬워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음. 시즌, 그러니까 시즌 초부터 열심히 해본 게 지금 처음이라서. 근데 시즌 개막이 언제예요? 3월이요. 오. 그래서 날씨 좋을 때 갑시다. 그때 너무 한증막 같을 때 가서 더웠는데 근데 너무 진짜 더웠어. 재밌었어요. 사실 진짜로. 제가 열심히 한번 정보를 끌어모아가지고. 좋아요. 다음 누구죠? 전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연말 어떤 시상식에 상을 타는 건 연말에 가까울 때 임팩트 있는 것들이 상을 받기가 더 유리해요. 맞아요. 드라마 같은 거.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두 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연말 근처에 와서 임팩트를 줬고 하나는 기억에 잊혀질 정도로 조금 연초에 읽었는데 비문학 중에 좋았다. 제가 기록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5점까지 주고. 그래서 두 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행복의 기원, 하나는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입니다. 행복의 기원은 앞에서 벌써 한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해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랄까 저기 구름 속에 있는 행복이 내 눈앞에 왔다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짧게 제가 좋았던 문장 두 개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34페이지에 나온 건데, 자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보자. 인간의 이성적 사고 대 동물적 본능,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 인간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성의 역할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다. 역으로 본능의 보이지 않는 힘, 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과소평가하며 산다. 이것이 다음에 다룰 내용이다. 이 책 내용이 이 전체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고 싶고 이걸 늘 생각하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 128페이지. 하지만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다. 남은 옵션은 하나다. 모든 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다. 행복이 쉬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즉각적으로 그 행복이 있다면 추구해야 된다. 앞으로 제 삶을 아주 미세한 각도로 변화시킨 책인데 그 끝이 얼마나 변화할지 모를 정도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 뭘 더 설명하고 싶으냐? 문장을 뒤에 설명할 텐데 이분에 대해서,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 이 문장, 제가 뒤에 소개하는 문장이 얼마나 신선한지 다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단순하게 짧게 설명하면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잘 화합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에 갈 것인가에 대한 책이에요. 우선 이분이 작가이자 저자인 피터 드러커가 태어나신 게 1909년이에요. 요즘 하얼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935년에 대학을 갔어요. 세계 2차 대전이 곧 벌어집니다, 이때가. 그 다음에 이 책은 1966년에 쓰여졌어요.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걸 아시나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 물건들을 밀수해 왔어. 상상하기도 어렵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책을 쓰셨어요. 그걸 기억하고 이 문장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그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부하 직원이 스스로 정한 목표는 상사가 생각하는 것과 늘 다르다. 달리 말하면 부하 또는 하급 직원들은 현실을 아주 다르게 본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이 유능할수록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현실과 객관적인 기회와 필요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상사 또는 조직이 인식하는 것과 훨씬 달라진다. 게다가 부하 직원들이 내린 결론과 상사의 기대 사이에 생기는 견해 차이 또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게 1966년에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6년인가요? 66년? 66년에. 그때도 상사는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을 마뜩치 않게 생각했고 부하 직원은 상사가 하는 일에 상사가 내린 결정을 의심했어요. 이때도. 놀랍지 않나요? 좀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순리구나.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 내가 어느 그룹에 어느 조직의 상사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 라고 한 생각이고 그런 상사를 만나면 좋겠다 부하 직원으로서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부하는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아첨하지 않는다. 먼저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따져보고 그것을 상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추어 제시함으로써 상사의 강점을 활용한다.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상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하 직원으로서 그런 상사를 만나고 싶기도 해요. 이것도 놀랍게 1966년에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회의는 짧게 해야 된다. 66년에도. 그리고 회의할 때 회의에 꼭 필요한 사람만 불러라. 다 불러놓고 얘기하지 마. 저때 저런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GM, GE 같은 미국의 대기업을 컨설팅했어요. 그리고 변했어. 그리고 성과를 냈어. 그래서 놀라운 책입니다. 상사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얘기도 나와 사실 이 책에. 왜 상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까 두 번째 소개한 문장이 그런 문장이야. 상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강점이 있지. 그 강점을 이용해. 그리고 그 상사를 승진시켜. 그래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상사와 내가 그 더 큰 의사결정권으로 다가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래야지 내가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라는 게 전체적 기조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조직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좀 필요한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시 봐도 아 내가 왜 그때 이걸 뽑았는지 알 것만 같다. 그래서 좋은 책이다. 어떤 조직에도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게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아까 그런 상사의 강점을 알고 내가 그 강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묵살한다. 사실 방법 없어요. 내가 나가서 차리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근데 그런 상사가 많고 그걸 이용하려는 부하 직원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 있으면 아마 조직의 장에게 눈치 보기보다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고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 그 조직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리더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굳어진 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1909년에 태어나신 분이 1966년에 쓴 이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쉽지 않다는 건 느끼게 되는 책입니다. 문학에서 한 것처럼 서로 추천한 책 중에 읽고 싶은 책을 하나 선정해보는 걸로. 근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서로가 읽은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1년에 한 권밖에 안 읽는 사람한테 추천해보자. 저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행복이고요. 사실 저도 행복이고요.
1년에 한 남만 잃는다면 저걸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좀 마음이 힘들다 하면 이거 이거- 인생을 이게 숙제처럼 뭐- 살지 않기로 했다. 마리님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 책이 궁금해요. 어.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저건 안 읽어봐서 좀 읽어보고 싶고, 만약에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한테 추천한다. 그러면 행복의 기원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르지. 책 추천하기 왜냐면 힘들어. 책을 진짜 1년에 한 권밖에 안 읽는 사람이라면 행복의 기원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맞아, 행복을 맞아. 찾아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 들고. 기준으로 생각했다.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과학이라 좀 넓은데 제가 공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건 과학책이 아니지. 아니야 과학책이긴 해. 어. 근데 이렇게 숫자가 적은 과학책은 없어. 아. 근데 이게 대중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쉽지 아. 이 정도는 왜냐면 그래프 내가 봤을 때 너무 단순해. 엄청 저는 막 단순해. 여기서 막 이만큼 길어지고 이러거든.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1년에 한 한 권에 권이면 읽는다. 그러면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건 그러면 어렵다. 이걸 어려울 수 추천하겠습니다. 있다. 인생을 기준이 숙제처럼 살지 아니니까. 않기로. 그렇게 말하신다면 빠르게 유연한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어떤 책을 읽었고 뭐 문학, 비문학 어떻는지 그 중에 이제 좋았던 책이 뭔지 뽑을 때 애초에 기획한 목적은 이 에피소드를 읽으시고 내가 1년에 한 5권도 안 읽는데 그 중에 뭘 읽으면 좋을까? 이제 많이 읽고 대화한 우리가 제안한 책을 읽으면 크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마리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저희 에피소드를 듣고 책을 선택하신다면 아닐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난 괜찮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았으니까. 이 지금 두꺼운- 말씀하신 책이 아주 벽돌책인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근데 1년 내내 저걸 들고 다니면 그래도 있어 보일 거야. 일단은 하나는 충족시킬 수 있지. 그치. 지적 허영심을 채울 수 있어요. DP. DP로는 아주 좋다. 그리고 중간중간 태그를 해주시면 더 디테일한 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저희가 큰 팟캐스트가 됐을 때 반드시 누군가를 섭외할 수 있다면 서은국 교수님을 섭외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많다. 궁금한 그거 첫 번째 질문도 있다. 우리가 준비해놨다. 비밀로 붙이십니다. 궁금하게. 궁금하시면 에피소드 첫 번째 거를 두 번째 거를 들어보시면 아마 저희 적나라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어떠셨나요? 고르시면서?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문학과 다르게 비문학을 보면서 느낀 바는 내 인생의 진로를 아주 작은 각도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책들이겠다. 이 책들이 그 전체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전체에 보면 그 수많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탄도학이라든지 뭐 이게 어떻게 갔다든지 그 각 행성의 중력을 고려하면서 이제 막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데까지 도달하는 그런 계산들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계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0.01도의 각도가 틀어지면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져요. 어떤 거는 폭파돼 버리기도 하고 내가 원래 달로 아니면 화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 그 미세한 차이가 그 비문학이 그러한 미세한 차이 내 현재에는 그렇게 보이는 미세한 차이를 만들지만 종당에 내가 10년 후에 10년을 흘렀을 때 이 책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책들이 있다 이런 걸 뽑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문학 이제 사람들이 좀 편중되거든요. 문학만 읽는 분도 있고 비문학만 읽는 분도 있는데 문학만 읽으신 분들은 비문학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읽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문학을 읽으면 읽고 난 뒤에 뭔가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에 새로운 색깔이 들어온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문학보다 더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 뭔가 이 공감대가 대단히 넓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이런 비문학을 읽으면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래서 되게 자주 읽으면 좋겠다. 물론 자주 찾거나 자주 사거나 관심을 가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오늘 뽑았던 이 행복의 기원을 읽고 나서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비문학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소설이랑 조금 다른 게, 개인적 생각으로 비문학을 읽으면 어떤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작은 생각의 씨앗 하나가 되게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제가 소개시켜 드린 그 인생은 순간이다. 이것도 그냥 내용이 계속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크게 느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엄청 크게 와닿는 거죠. 아,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또 본받고 싶어지고, 행복의 기원 같은 경우도 그 작은 것에 행복해야지, 좀 기뻐해야지, 이런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건데, 책을 읽으면서, 물론 완전히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납득이 되고, 그래서 비문학은 소설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의 비문학을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비문학을 많이 안 읽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책을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자기계발서 아니고도 좋은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문학 같은 거보다 현실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주는 것들이 훨씬 많은 책이라서, 저도 내년에는 좀 그 문학과 비문학의 비율을 조금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비문학 책을 더 찾아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것도 읽어보고 싶어요.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험도 저런 것도 읽어보고 좀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많이 비문학 많이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긴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1년에 한 권만 읽는 분에게 추천해주는 책을 한번 선정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서 1년에 한 권 독서하시는 분이 50%? 70?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 권이라도 도전해서 읽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쉽게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 해요. 그러면 저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유리 작가의 모든 것들의 세계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편집인데 3편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짧아서 총 페이지 수가 144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일단 1년에 만약에 한 권을 읽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길이면은 정말 적당하지 않을까. 마음이 편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유리 작가가 특징이 되게 통통 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판타지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막 아예 비현실적인 판타지라기보다는 그냥 상상할 법한, 이런 일 있으면은 뭐 신기하겠다, 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 책이 좀 그랬던 것 같고, 일단 이유리 작가는 기본적으로 인류애를 정말 소설로 잘 쓰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쓰시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 그게 정말 좋고 아름다워요. 제가 연초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루 만에 그냥 카페에 앉아서 한두 시간 만에 다 읽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쓰시는 그런 인류애, 이게 너무 좋고 따뜻하고, 그래서 어렵지도 않거든요, 소설이.
만약에 한 권만 읽는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들의 세계.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 하트 모양 그건가요? 네. 아 기억나요. 네, 이 시리즈가 그냥 3편인 단편으로 이루어진 책들이에요. 다음 누구 하실까요? 들어갈게요. 오.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빨리 하고 빨리 싶어요.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저는-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역시나 아홉수가 이거고요. 누가 읽어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중요하지, 그래서- 중요하지. 네. 너무 그래서 비싸요, 요즘. 그래서 아주 추천하는. 저는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품품해.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밌게 이동진 독서법을 추천하겠습니다. 뭔가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당위성을 심어줘야 된다. 왜 읽어야 되냐? 왜냐면 책을 읽어야지 에서 보통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좋지. 근데 이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 이유를 충분히 대줄 거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 3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1년에? 그 엄청난 발전. 그런 마음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소설 하나, 에세이 하나. 와우. 소설은 초급 한국어. 문지혁 작가님이 쓰셨고 민음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페이지는 192페이지. 문지혁 작가님은 오랫동안 작가 지망생, 그 다음에 공모전에 도전하시고 실패하시는 아주 긴 기간이 있었고 그 와중에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전적인 좀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더 생동감 있고 짧은데 메시지까지 던져줘서 책을 처음 읽으신 분이나 1년에 한 권 읽으신 분들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설로 하나 추천해드렸고, 그 다음에 에세이는 걷는 사람 하종. 유명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이 느껴져요, 읽고 있으면.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종은 정말 걷습니다. 왜 걸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내주고, 뭐 그 사람도 흔들리겠지만 우리도 늘상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읽고 나서 좀 걸으면 좀 더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에세이로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책 추천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몇 권이야? 한 15권? 제 권 빼주세요 하나. 어? 제 벽돌책은 저한테 소중하니까 빼주세요. 몇 권 정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 1년에 책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거나 책 읽는 게 좀 힘들어졌다 라는 분이거나 책을 새롭게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 별로 안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 주시되. 댓글창이 있나요? 댓글창 있습니다. 주시되 벌써 마음이 아픈데? 갑자기 삭제되면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책 열심히 읽고 지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 어떤 책을 읽을지 책 추천도 하고 책을 주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늘 놀랍습니다. 이걸 듣으신 분들도 혹시 이렇게 해서 책에 관심이 가신다면 언제든지 책을 좀 읽고, 가는 길이 잃어버렸다 하면 저희 팟캐스트 읽고 그 길을 또 다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페이지 수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